환경교육자들이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강의 들어가면 맨날 숫자와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띡 올라가는 그래프.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후위기의 침묵, 그 침묵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우리가 기후대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초치지 않고 내가 저녁 식사 갔는데 막 기후위기 막 이러다가 지금 밥맛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초 안 치고 좀 건설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매번 시도를 해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혹시 은주님이나 미성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먹히더라 싶은 그런 팁이 있으실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대화는 사람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날 봤던 뭐 영상이나 저한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화두로 좀 던져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이름을 그거 알아요 화법으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거 알아요? 소 한 마리가 발생시키는 메탄의 양이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메탄의 양을 발생시킨대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면은 임팩트 있는 데이터를 주고 내가 실질적으로 작지만 어렵지 않은 실천 팁을 같이 묶어나가면서 말을 꺼내고 해답을 주는 대화 흐름법이 해보고 있습니다. 미성님은 혹시 자녀가 좀 어리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기준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전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후변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하의 나이한테는 사실 전 세계에 대한 개념을 그 단어 자체는 이해를 해도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나이 또래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사실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뭐 숲에 많이 데리고 나가고 등산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연을 많이 접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은 사실 아까 말한 추상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이상, 그러니까 뭐 11살, 12살,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심해요. 어떤 애들은 정말 고등학생이 돼도 좀 어려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정말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 아이들한테는 저는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솔직하게 얘기한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들을 바로 희망적인 뭔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려고 안 하는 거.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우월감이 깔려 있거든요. 이거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선 사실 터놓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자료 중에도 뭐 이기려고 하지 말자.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이 사람의 논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태도로 일단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좀 실패하기 쉽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근데 가르치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그 약점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나도 못하고 있고 나도 불완전하고 나 자신도 이 정말 에너지 많이 쓰는 시스템, 생태 파괴하는 시스템에 나도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터놓고 야 나도 잘 못하는데 함께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런 태도로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고, 이제 상대방의 관심사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뭐 청소년 아이들
아이돌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뭐 아이돌로부터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량 이야기, 식량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가져오는 영향력 그리고 그게 다시 나한테 미칠 영향력 나의 관심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관심사에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대화의 방식이나 이런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있던데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가 있을까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 중에 되게 좋은 자료들이 번역된 책 중에 그 기후변화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조지 마셜이 쓴 책도 있고 사실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아예 뭐 기후변화 소통,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나이대별로 팁을 주는 그런 게 아예 그 매뉴얼 같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번역된 거는 한국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에 식탁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 하나의 좀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 시민과학 프로젝트로 진행한 토킹 클라이밋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타인과 편안하고 더 건설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아쉽게도 아까 미성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는 번역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워크숍 툴킷은 비영리 목적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 유튜브 본문에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나 뭐 모임 같은 데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헤딩이 있어요. 그 헤딩을 은주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좀 자유롭게 토크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아라. 아까 미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포인트를 줘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대화로부터 배워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랑 좀 상통하는 다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상대방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의 어떤 공통의 경험치 그다음에 공통의 감정 이런 거를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하는 부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대화를 즐겨라. 이 모든 것들을 대화든 행동이든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면 티가 나요. 상대방이 제일 먼저 알아요. 네,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하고 의무감에 쫓겨서 하게 되면 나의 그 모든 아우라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상대방은 바로 느끼는 거죠. 저는 제가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도 그 대화에 혹은 그 행동에 서로 둘이 같이 즐길 수 있어야 이게 대화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강 건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이 기후위기 대화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셔야 되니까 마라톤이에요. 잠시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라톤 하는데 즐겁지 않게 못해요, 오래. 맞아요.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몇 억 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수치가 살짝 실감이 안 되고 제 몸무게 3kg 부풀어 오르는 것보다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너무 숫자가 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모든 걸 다 알아야만 기후위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후대화법 많이 살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다. 내 이야기로 출발하고 그 모든 과학적 수치는 하나의 퍼즐이긴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왜 당신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어떤 의미를 당신에 가지는지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의 관심을 잡아끄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거든요. 스토리거든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나의 관심이 가는 거지, 뭐 숫자나 뭐 그래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떤 환경교육자들이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강의 들어가면 맨날 숫자와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띡 올라가는 그래프, 이거를 보여주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는데, 그 스토리도 지어낸 얘기나 아니면 남 얘기보다 내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라. 내 자신의 이야기가 남한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거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왜 어떤 시점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직접적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왜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왜를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질문하고 경청하라.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을 조금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누군가의 강의나 설득이나 이런 걸로는 잘 뽑아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좀 뽑아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 그걸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에서 밖으로. 뽑아내려면 진짜 대화하고 그 사람이 계속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 거.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네, 맞아요. 6번째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있는 기후 실천을 공유하라. 많이들 공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대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내 실천의 크기가 정말 작든, 진짜 분리수거하는 거 정말 작은 거든, 아니면 진짜 집회를 나가서 기후행동을 하는 거든, 아주 큰 것이 되든, 그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를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용기 내 챌린지 요새 하고 있는데 쓰레기 정말 많이 줄었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좀 대화하는 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지속하고 연결하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후대화하는 이유는, 대화는 밑바탕이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기후 행동이나 실천을 한 발자국 더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말할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은 좀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리의 대중 속에 섞여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네. 하던 일을 멈추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그냥 계속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늘고 길게. 네, 가늘고 길게. 마라톤. 네. 그런데 우리가 기후위기는 아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크잖아요. 쉽게 허무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가 쉬워서 뭐 이렇다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었을 때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야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하고 그 감정을 같이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감정의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내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절망의 반대말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가 절망적인 상황을 뭐 계측하더라도 절망 안에서도 어떤 행동을 발굴해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무력감을 느껴지시더라도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옆에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